안녕하세요. 오늘은 섬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가끔은 에메랄드빛, 옥빛, 바다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참 아름답구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그런 상상은 많이 했었죠. 아, 나도 저런 지중해빛 바다에 가서 그냥 널브러져 있다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섬에 들어가고 해도 뭔가를 재밌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딘가를 가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뭐 야시장에도 들러야 되고, 뭐 바나나 보트라도 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내가 잘 놀고 왔고 돈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선탠을 하고 책을 읽고 이러는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 돈 아깝지 않나?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특히 유럽 사람들이 동남아에 많이 오죠. 또 많이 와가지고 저렇게 그냥 한가한 시간들을 보낸다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졌었어요. 제 상황에서는. 저는 여행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2013년에 섬에 들어갔다 오고 나서 그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 정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삶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그때 깨닫고 왔죠. 그 전에도 제가 섬에 간 적은 있었죠. 그때는 푸켓이라든지 뭐 파타야 근처에 있는 산호섬이라든지 뭐 출장으로 간 경우도 있었고 놀러 갔었어도 거기는 뭐 쉰다는 생각은 안 했죠. 뭔가를 하고 왔죠. 뭔가를 하고 왔던 기억이 나고 뭐 필리핀의 보라카이라든지 아니면은 팔라우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도 쉬다 왔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13년 6월에 태국을 가게 됩니다. 정말 쉬고 싶을 때였었어요. 뭔가가 좀 지치고 뭐 이랬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방콕에 후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친구도 볼 겸 해서 겸사겸사 태국으로 놀러 가는 걸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방콕에 갔다가 그냥 방콕에만 있기에는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나도 섬에 가서 한가하게 여유롭게 시간을 좀 보내다 오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콕 근처에 어디 섬이 있을까 같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코사멧이라는 섬을 가게 됐죠. 근데 코사멧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뭐 버스 타고 어느 정도만 가서 들어갈 수 있고 배도 이렇게 많이 타고 들어가지 않는 섬이어가지고 여러모로 저한테는 짧은 기간 안에 갔다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섬이었었어요. 코사멧이 라용 근처에 있는 섬인데 방콕의 동부터미널 에까마이에 있는 터미널이었는데 거기에서 라용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어디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보트를 타고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기서 이렇게 보면은 섬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섬이었는데 거기를 가게 됐죠. 그래서 여기 섬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해서 숙소를 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숙소를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거, 호텔스닷컴이든지 부킹닷컴 같은 거 있기는 했었는데 그냥 무작정 가서 숙소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이제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여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곳이 아니어가지고 싼 숙소도 몇 군데 있었고 뭐 비싼 데는 비쌌고 저 해변가 앞쪽으로 나무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사이에 길이 있어요. 이게 잘 표시는 안 되는데 그 길을 따라서 안쪽으로도 방갈로식의 리조트 같은 것도 있었는데 제가 묵었던 방갈로 같은 숙소가 뭐 싸기도 쌌지만 아무튼 내고를 잘 해가지고 좀 깎아가지고 난 3일 동안 있을 거니까 그리고 배낭여행 특유의 측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나 혼자 있어야 되니까 싸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싸게 좀 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숙소를 잡아놓고 첫날만 좀 탐색을 했어요. 이 섬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물론 전체를 다 둘러본 건 아니었고, 그냥 요 해변가 쪽으로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여기저기 구경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쉬다 가야겠다. 그래서 둘째 날부터는 아침에 나와가지고 비치 의자를 하나 맡아놓고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뭐 했냐면,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아, 너 잘 살고 있냐? 또, 뭐, 근데 그게 좀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뭘 이렇게 자꾸 네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러냐, 이런 생각보다는 나를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나중에 후회될 일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봤고, 바쁘게 살기만 했었던 거에 대해서 나한테도 좀 휴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조그만 섬에 들어가서 거의 한 게 없어요. 가지고 간 책 읽고, 졸리면 자고, 그리고 가끔씩 저 앞에 바닷빛이 이날 뭐 색이 좀 안 예쁘게 나왔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바다였었어요. 깨끗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서 잠깐 한 10분, 20분 그냥 물에서 첨벙첨벙 하다가 나와가지고 또 쉬고, 목마르면 뭐 망고 주스 하나 시켜가지고 생과일 주스로 한 잔 마시고, 식당에서 점심 먹고, 저녁은 해변가 끝으로 가면 나름대로 번화한 거리가 있죠. 대부분 워킹 스트리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섬에 가시면 어떤 섬이든 워킹 스트리트는 거의 있어요. 식당도 있고, 뭐 펍도 있고, 그리고 뭐 해양 스포츠라든지 호핑 투어 같은 거, 그런 거 신청하는 곳도 있고, 저녁은 거기서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게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비치 의자 잡아놓고 그냥 누워서 바다 바라보고 책 읽고, 졸리면 자고, 목마르면 주스 마시고, 점심 먹고, 또 바다도 잠깐 나가고, 이거를 하루 종일 하는 거죠. 앞쪽에 앉아있던 얘들도 하는 거 없이 저렇게 이제 맥주 한 잔 시켜놓고, 물 하나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있는 거죠. 뭐 다들 그냥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있어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진짜 말 그대로 이게 휴식이고 휴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때부터 휴양을 내가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어딘가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는 그런 휴양을 즐기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는 이 섬에 떠나기 전에 말 좀 한번 실컷 먹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슈퍼마켓에 가서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망고도 그렇고, 망고스틴 망고 정말 실컷 먹은 것 같아요. 이때 한번 망고스틴 저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미련이 없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 망고스틴에 대한 미련이 있었거든요. 나 진짜 실컷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랬는데, 이때가 6월이었는데 그때 하여튼 좀 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실컷 먹고, 망고도 어쩜 저렇게 맛있게 익었는지, 그 람부탄도 냉동 람부탄하고 완전 맛이 다르죠. 그 구아바 주스하고. 올 12월에 다시 방콕에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먹고 싶었던 열대 과일을 한꺼번에 싹 사놓고 먹방을 한번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까지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한다면, 같이 오셔가지고 먹방을 한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휴양 버전, 말 그대로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재미에 빠지고 나서 이제 가끔씩 태국의 섬으로 가서 그냥 쉬다 오는 그런 것들을 몇 년에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1년에 한 번씩은 가서 그냥 푹 쉬다 오고 싶은데, 그렇게 여건이 되지도 않고 이렇게 휴양 버전으로만 다닐 수는 없기에 유럽도 좀 가보고도 싶고, 여기저기 또 가고 싶은 데가 또 계속 있어가지고 몇 년에 한 번 정도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코사무이인데, 코라는 자체가 섬이란 뜻이죠. 아까 갔다 왔던 코사멧 같은 경우는 사메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코사무이, 사무이 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코사무이로 섬이 나름대로 좀 크더라고요.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 동료 형이 여기 아주 싸게 호텔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박에 3만 원 정도? 조식 포함이고, 갈 거면은 가자. 그래가지고, 오, 좋다. 그래서 여기를 가게 됐는데, 이 사무이 섬으로 직접 들어가는 항공사가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는 방콕 에어하고 타이항공,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방콕 에어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싸게 가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따르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직항을 타지 않고 나름대로의 경유인데,
수라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때도 아마 배낭여행 근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싸게 이제 들어가려고 수라타니 공항으로 가서 봉고를 이용해서 항구로 가고 항구에서 보트를 타고 여기 섬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들어가서는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리조트는 좋더라고요. 리조트는 좋은데 이 주변이 뭐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코사밋은 작아서 그냥 걸어서 웬만큼 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시내가 궁금하긴 했지만 굳이 뭐 구경하러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저는 여기서 쉬다가 갔죠. 여기도 3박 4일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유일한 외출이 저녁 되면은 야시장으로 갔다 오는 셔틀 그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간단하게 뭐 음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와서 그냥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일과는 조식 먹고 저희 옆에가 조식당인데 조식을 푸짐하게 먹어요. 그래서 점심에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될 간단한 간식 스타일로 먹고 그다음에 저녁만 한 끼 제대로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냈는데 그래도 충분하게 그냥 즐기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기 간 이유는 그냥 쉬고 싶으니까 여기는 나름대로 수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영도 좀 하고 그리고 나와서 책 읽고 예. 지금이야 가면 뭐 유튜브 보고 이런 영상 보고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걸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 본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시기였나요? 그래서 항상 책을 좀 가지고 가서 그냥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도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코사무이는 생각보다 바닷빛은 별로였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코사무이도 바닷빛이 예쁜 쪽이 있고 아닌 쪽이 있는데 아마 제가 있었던 쪽은 예쁜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치라고 해봐야 모래사장이 뭐 많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이래서 모래사장으로 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대부분 리조트 안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여기 리조트도 그랬고 요 옆에도 바로 리조트가 있었는데 각자 자기 리조트에서 사람들이 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냥 이 리조트에서 조용하게 있다 왔어요. 3만 원 치고는 너무 괜찮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수기 때 뭐 쉬러 가거나 뭐 이럴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사진의 날짜가 나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11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운 좋게 이 정도 가격에 3만 원, 그래도 뭐 둘이 갔었으면은 더 싸게 잘 놀고 오는 거지만 그 예약을 했던 그 형님은 비즈니스 사정상 못 간다 그래가지고 저만 아주 재밌게 쉬다 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긴 진짜 로컬 야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코사무이 자체가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외국인도 있겠죠. 밤에 활동을 좀 많이 하잖아요.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애들끼리 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코사무이에서 유일하게 뭔가를 활동한 게 있다면 이 야시장을 갔다 온 거 이거밖에 없네요. 뭐 마사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그런 시간들의 맛을 들이다 보니까 계속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섬에 갔다 오고 뭐 그런 동남아의 리조트에 갔다 오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루트만 잘 찾으면 그렇게 비싸지 않게 가셔서 저처럼 푹 쉬다 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네요. 제가 나올 때도 그 직항을 타고 이 코사무이 섬에서 방콕으로 오려면 비싸기 때문에 나올 때도 똑같이 배를 타고 육지로 넘어가서 수라타니 공항으로 가서 거기에서 넘어갔었는데 그 배를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는 혼자 갔었잖아요. 태국에는 거리에 개들이 좀 많아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길게? 예, 길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개가 갑자기 제 앞으로 오더니 사람들이 다른 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외로워 보였는지 안쓰러워 보였는지 제 앞에 말없이 와가지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저렇게 있다가 제가 떠날 때까지 있다가 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얘가 왜 내 앞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고맙더라고요.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라 하면서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여기에서 배를 내리고 그런 항구 같은 곳인데 물론
물고기 잡는 배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코사무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마을이 좀 발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가시다 보면은 보트를 타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큰 보트였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여긴 2층도 있고 뭐 이런 보트였는데 한국의 섬을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보트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보트 소리가 엄청 커요. 특히 뒤쪽으로 모터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앉으시면은 엄청나게 소리가 크거든요. 저는 이때부터 이 보트에서의 시간 때우기 이 방법이 하나 생겼는데 저 때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2층으로 올라가면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 2층에 이런 의자도 있고 태양이 뜨거운 날에는 앉아있기 좀 힘들죠. 근데 다행히 저렇게 구름이 있었고 막 달리다 보면은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런 데로 있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도 포트 소리가 워낙 크니까 1층까지 잘 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올라와요. 2층으로. 가끔씩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이 올라오면 소리 좀 줄였다가 또 내려가면은 살짝 또 올렸다가 그러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호사무이는 모르겠어요. 뭐 리조트가 좋으면 또 재미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좋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네요. 왜냐하면은 이 다음 섬에 갔다 오고 이 섬에 더 빠졌거든요. 여기는 꼬리빼라는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가 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리빼, 리빼 섬이란 뜻이죠. 여기는 코사무이처럼 섬이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이 따로 없습니다. 무조건 육지에 어떤 공항을 가서 배 탈 수 있는 항구로 가서 거기에서 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들어가시는 루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가 말레이시아 근처 국경하고 가까이 있거든요. 태국에서도 한참 남쪽으로 가야 만날 수 있는 섬입니다. 여기를 가실 때는 핫야이라든가 띠랑이라는 공항을 이용을 하여 가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갈 때는 핫야이 공항으로 가서 넘어갔던 기억이 나고 올 때는 띠랑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보트 타는 시간이라든지 공항에서 한국까지 가는 시간이라든지 그 시간들이 엄청나게 뭐 한쪽이 짧으면은 그쪽으로 추천을 드릴 텐데 그렇게까지 별 차이는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바로 밑쪽에 그 말레이시아 섬 랑카위가 있거든요. 그 밑에 페낭이 있고 뭐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조그만 곳에 국경처럼 여권 심사하는 곳이 있어요. 저는 태국 쪽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여권 심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말레이시아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여권 심사를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요, 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본 바다 빛깔 중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곳이 아닌가? 탑1이 어디냐고 그러면은 딱히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보라카이도 엄청 물이 깨끗했다고 생각을 하고 팔라우도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꼬리빼가 가장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섬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계속 발전이 돼가지고요. 리조트도 자꾸 생기고 그러다 사람이 또 많아지면 또 자연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배가 섬 남쪽에 있는 파타야 비치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거기로만 들어가도 물이 엄청나게 깨끗하고 예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파타야 비치 쪽은 번잡해요. 배들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좀 많고 그 앞쪽으로 리조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총 4박을 했는데 워킹 스트리트 안쪽에 뭐 백패커에서 2박 돈 아끼겠다고 또 그렇게 좀 지냈고 나중에는 형이 여기에 합류를 해서 그냥 호텔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온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혼자 다니다 보니까 돈을 쓰기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숙박비를 좀 걱정을 하죠. 여유가 되시면 동쪽에는 선라이즈 비치가 있거든요. 그쪽에 리조트도 좋은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북쪽이에요. 노스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북쪽인데
저는 여기로 매일매일 와서 그냥 널브러져 있었죠. 제가 섬을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도 있고 책도 읽고 늘 섬으로 들어갈 때 하는 거는 책을 일단은 가져가요. 읽든 안 읽든 가면은 혼자서 있을 만한 조용한 곳을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첫날 같은 경우는 섬을 한 바퀴 탐색을 하죠. 어떤 섬인가. 여기도 걸어서 다니면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도 교통수단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냥 걸어서도 충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생각보다 좀 비싸요. 예, 태국 물가치고는. 왜냐하면 워낙 섬이고 유명한 섬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예, 저도 외국인이지만 어쨌든 그 명성에 걸맞게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싸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섬으로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탐색을 하다가 발견한 곳이 여기 노스 포인트인데 물이 정말 깨끗하죠. 물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이 또 바닷빛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에메랄드 지중해 이런 수식어 아무거나 다 붙여도 어울릴 만한 그런 곳이 아닌가. 그래서 빠따야 비치 남쪽의 비치보다 북쪽의 비치가 훨씬 더 깨끗한 느낌? 거기는 좀 약간 어수선해요. 밑에 돌들도 좀 많고 아마 물의 그 맑기는 다 똑같은데 여기는 모래가 밑에 많이 깔려 있고 그래서 색깔이 더 예쁘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는 북쪽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 왠지 마시면 포카리 스웨트 맛이 나지 않을까 싶은 마시면 당연히 짜죠. 네. 이렇게 멀리서 찍기도 하고 하늘빛하고 바닷빛하고 너무 비슷해서 기분이 엄청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가 여기서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더라고요. 예. 저기가 근데 왜 놀랬냐면은 그냥 수영을 할 수는 있죠. 저는 바다 수영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저 친구처럼 가가지고 수영을 할 수는 없었는데 제가 걱정됐던 게 뭐였냐면 여기가 배가 지나다녀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배가 이 사람을 인지를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인지를 못하고 팍 지나가거나 그러면은 어휴 너무 끔찍하잖아요. 얘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친구 수영 잘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참 자유롭게 잘 해요. 가면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 빼고는 수영을 다 잘하는구나. 어쩜 이렇게 잘하냐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유러피안들은 웬만하면 거의 다 잘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구명조끼도 잘 안 입어요. 저는 여기 가가지고 스노클링 같은 거 하거든요. 꼬리배 가실 분들은 호핑토 꼭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도 바닷빛깔이 너무 예쁘긴 한데 스노클링 하면서 볼만한 거는 별로 없어요. 스노클링 하면서 볼만한 예쁜 포인트는 바다로 나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파도가 치는데 장난 아니게 치더라고요. 예. 근데 설마 배가 뒤집어야 지겠냐라는 마음으로 나가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재밌기도 했는데 무서우신 분들은 좀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감안해가지고 물살이 세지 않은 날 나가면 좋은데 뭐 그게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라 뭐 내일 물살이 셀지 안 셀지 파도가 칠지 안 칠지 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있을 때 두 번 갔거든요. 근데 한 번은 물살이 너무 셌고 바다에서 수영할 일이 있었어요. 뭐 산호 이렇게 스노클링 하면서 보라고. 근데 우와 완전 그냥 떠밀려 가더라고요. 수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엄청 애먹었던 기억이 나고 한 번은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파도라든지 물살의 세기에 따라서 확실히 좀 뭐 잘하면 상관없지만 근데 재밌는 거는 나만 구명조끼를 입어. 유러피안 애들은 안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진짜 수영을 잘해요. 쟤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데 휴양지를 갈 때는 물론 그냥 막 쉬다 오는 것도 좋지만 하루쯤은 저렇게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 바다를 즐기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섬을 한 바퀴 돌다 보면은 북쪽 끝쪽으로 가면 저런 해변이 있어요. 저기 야자수 보이는 데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쪽 나무 있는 쪽 있죠? 이쪽부터는 사람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터를 잡았죠.
그래서 제가 터를 잡았던 곳이 이곳인데 이게 보면은 사람이 안 올만 하죠. 그렇게까지 백사장이 예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바위가 많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저는 그늘이 필요했기 때문에 쟤들처럼 선탠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뜨겁잖아요. 살도 너무 쉽게 있고 그래서 여기를 찾아서 여기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터를 잡고 사람도 안 오니까 좋고 여기가 또 좋았던 게 저 위에가 마운틴 리조트라는 리조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꼬리배에 갔을 때는 심카드를 사가지 않았어요. 그 대부분 요즘은 여행 가면 여행자용 유심을 팔잖아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핸드폰으로 뭐 연락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쉬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핸드폰을 만질 것 같은 걱정 때문에 이때는 심카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연락할 일 있으면 와이파이로 연결이 될 때만 뭐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서칭을 할 일 있으면 그때 해야겠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쉬고 뭐 이래야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거를 못 벗어났나 봐요. 저기에 갔는데 와이파이가 잡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리조트가 있어서 잡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었어요. 여기가 백사장도 좀 그렇기는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이제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저쪽 야자수 있는 쪽에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태양을 즐기는 파들이라 그늘 쪽으로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와이파이가 잡혀가지고 깜짝 놀랐죠. 와, 이거 어디서 잡히는 거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위에 리조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치타올 하나 여기다 깔아놓고 엎드려서 책도 보다가 피곤하다 싶으면 또 누워서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먹을 거 좀 가지고 갔으면 그런 거 좀 먹고 뭐 그러면서 몇 시간을 여기서 있다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꼬리빼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여기에 가서 만약에 좀 경제적인 수에 있게 되면은 그럼 부대 시설이 약하죠. 그러면 굳이 방에 있거나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괜찮은 리조트에 있게 됐다. 그러면 리조트에 있어도 되겠고. 그렇지만 여기는 한번 꼭 방문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에게 추억을 남겨준 곳이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해가 저렇게 침투하려고 하는데 저 나무들이 이렇게 가려줘서 그늘이었었던 기억이 나고요. 여기가 12월에 갔었는데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네, 너무 덥지도 않고 뭐 기본적으로 더운 건 있죠. 근데 너무 덥지도 않았고 그냥저냥 있으면은 괜찮았고 밤에는 모기가 좀 있는데 낮에는 그렇게까지는 모기도 없었고 저기에 누워서 눈 감고 있으면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사이드는 아니었거든요. 잔잔하게 물이 찰랑 찰랑 하면서 바람이 부는데 위통을 벗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바람이 지금도 상상하면 기운이 느껴지는데 춥지도 않고 날씨가 좀 더운데 그늘이기 때문에 살짝 시원하면서 내 살갗을 스치고 가는 그 느낌이 아주 좋아요. 마치 바람 이불 같은 그런 느낌? 나를 덮어주고 가는 그런 기분? 네, 그래서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책 읽고 그냥 파란 바닷빛깔을 계속 바라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가고 싶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있었는데 저 앞쪽으로 보시면은 코 아당이라고 있어요. 저기는 무인도일 것 같지만 자세히 잘 보면 저기에도 리조트가 있더라고요. 건너편에. 저기야말로 완전 고립된 그런 리조트라서 아마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아예 벗어나가지고 조용하게 있고 싶다. 그러면 저런 데 가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는 정말 덩그러니 리조트만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저렇게 산밖에 없어가지고 해변가로 뭐 발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저기에다 리조트를 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의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 셀프 웨딩 사진을 찍는데 기분이 참 그래요. 가끔은 혼자 다니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편할 때도 있는데 외로울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부러움 반, 질투 반, 뭐 여러 가지 감정, 그래, 너네 잘 살아라. 막 이런 괜히 그랬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잘 살아야죠. 살기로 했으면. 그 꼬리프에 가시면 아침에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이 일출 한번 보러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선셋 비치가 있고 선라이즈 비치가 있죠. 그 선셋 비치 같은 경우는 노을 보러 많이 가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보러 갔다 왔는데 뭐 엄청날 정도는 아닌데 저는 일출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바다 위에 그냥 해가 떠올랐으면 뭐 그것도 멋있을 수 있겠지만 저 배들이 있는 사이로 떠오르니까 더 운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멋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출을 보면서 해변을 걸었던 기억이 나네요. 조금 더 땡겨서 이제 찍어봤는데, 멋있더라고요. 네, 태양 속에 구름도 살짝 들어가 있고, 언뜻 보면 노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예, 이거는 일출입니다. 태양이 많이 떠올라서 더 밝은 빛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같은 아시아이지만 뭔가 이국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도 살짝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다음 날이네요. 약간 빛깔이 좀 다르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 날도 가서 일출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뻘바다는 아니고요. 모래바다인데 동쪽이 비치가 이쁜 빛깔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낮에 보면은 좀 다르기는 한데 아침에는 물이 빠져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가장 빛깔이 아름다웠던 거는 제가 털을 잡았었던 북쪽, 북쪽 비치가 가장 깨끗했었던 것 같고, 동쪽은 놀기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었고,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고요. 남쪽은 번화하죠. 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쪽에 리조트들이 일렬로 쭉 있기 때문에 번화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쪽은 선셋비치가 있는 곳인데 거기가 약간 절벽식으로 되어 있는 버전이어가지고 리조트가 그 절벽을 끼고 있는 리조트들이 있는데 거기도 좁은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치로는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니고요. 꼬리배를 가시게 되면 다양한 비치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꼬리배를 갔다 오고 나서 여기가 눈에 엄청나게 밟히는 거예요. 그때의 기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바람이 제 살가두리로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은 그 감촉?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잘 쉬고 있니? 뭐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상상도 하게 만들어주고 했던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기억에 오래오래 남더라고요. 호핑 투어도 좋았고 여러모로 괜찮았는데 무엇보다도 바닷빛깔이 너무 이뻐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도 근데 시기적으로 안 좋을 때 가시면 어수선한 그 환경에서 이 섬을 구경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시기를 찾아서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12월에 갔었는데 좋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도 어떤 시기가 되면은 철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날씨가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철수를 했다가 다시 또 몇 월이 되면은 온다고 했는데 또 제가 메모를 해놓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겨울에 가시면 안정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꼬리배를 갔다 오고 나서 또 다른 섬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해마다 여건이 되면은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돈도 벌기도 해야겠지만 돈도 잘 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번쯤은 뭐 방콕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이런 섬에 들어가서 나만의 시간을 좀 보내다가 오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특히 삶이 너무 바쁘고 지치고 나 좀 쉬고 싶다. 그럴 때 한번 물론 한국에도 좋은 섬이라든지 쉴만한 그런 휴양지, 그다음에 조용한 산골마을 이런 것도 있죠. 그런 데서 쉬는 것도 좋겠지만 바다 건너, 물 건너 가면은 뭔가 좀 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세상과 잠깐은 헤어져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단절되는 것 같고 이 단절이라는 게 뭐 마냥 나쁘지만은 않고 단절됐던 그 시간이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주고 또 다른 회복을 만들어줘서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좀 더 밝은, 건강한 나로 돌아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휴양이라는 게 필요하고 휴식이라는 게 필요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가보실 분들은 이 꼬리빼 추천을 해드리고, 아니더라도 뭐 동남아의 섬들도 많이 있잖아요. 해외라고 하더라도 어떤 숙소를 쓰느냐, 뭐 어떤 항공을 타고 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리조트에 있느냐, 싼 백패커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 바닷빛의 빛깔이 달라 보이지는 않겠죠. 물론 기분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바다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에 관계없이 자연은 늘 그곳에 머물러 있고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날이 너무 추워지고 난 따뜻한 곳에 가서 좀 쉬다 오고 싶다 그러시면 태국의 섬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